네, 복소 함수론 원 3주차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3장에 나와 있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는 결국 요약을 하면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낸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우선 요약을 해보면 여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낸다.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원 아니면은 뭐 직선이니까 구체적으로 직선이 직선으로 가는 거, 원이 원으로 가는 거, 뭐 원이 직선으로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나중에 필요한 어떤 정리를 하나 증명을 해보면, 저는 픽스드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뭐 y는 x와의 교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z는 tz가 되는 거를 이 t라는 함수의 t라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의 픽스드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두 개보다 더 많은 픽스드 포인트를 갖는다. 그러니까 3개 이상을 갖는다. 3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tz는 사실상 아이덴티티밖에 없다. 이런 거를 만족하는 애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아이덴티티밖에 없다. 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뭐 w는 cz 더하기 d분의 az 더하기 b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 c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되게 함수 자체가 되게 형태가 달라지죠. 그래서 첫 번째로 c가 0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는 w는 뭐 d분의 1에 az 더하기 b과 같은 어떤 그냥 리니어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니어 펑션이 어떤 뭐 얘를 편의상 또 뭐 알파 z 더하기 베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이거의 픽스드 포인트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알파 z 더하기 베타가 z가 된 이 방정식의 해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처음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0이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무수히 많은 해가 있으니까 3개 이상이 되죠. 그리고 이때는 뭐 알파가 1이고 베타가 1이니까 그냥 아이덴티티가 되고, 두 번째로 알파는 1인데 베타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얘는 해가 없죠, 그렇죠? 사실 없다라기보다는 얘는 z 더하기 어떤 이거인데, 원래대로라면은 해가 없긴 하지만 우리가 확장된 복소 평면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확장된 복소 평면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z는 무한대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의 해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픽스드 포인트 한 개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고, 세 번째로 알파가 1이 아닌 경우, 이때는 아예 기울기가 다르니까 해가 하나만 있겠죠. 한 개의 해. 그래서 이때도 확인을 했고, 이제 그 다음으로 c가 0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면, c가 0이 아닐 때에는 이제는 정말로 어떤 분수꼴이 되니까 얘를 잘 정리를 해보면, c는 0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이런 2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이런 2차 방정식인데,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d-az 더하기 b는 0인데, 이거 해가 2개 이상이란 얘기죠. 3개 이상이란 얘기죠. 3개 이상. 뭐 그렇다는 얘기는 개수가 다 0일 수밖에 없죠. c는 0이고 d는 a랑 같고 b가 0이니까 이때도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래서 3개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아이덴티티밖에 없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등장을 하니까, 잠시 후에도 등장을 하고 나중에도 또 등장을 하는 내용이니까 그때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Theorem 3.10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또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이 확장된 복소 평면 안에 주어져 있고, 또 어떤 세 개의 서로 다른 어떤 확장된 복소 평면 안에 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떤 유일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한다. 이 각각을 ZK를 WK로 보내주는 또 유일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한다.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점 3개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왜냐면 C로 나눠주면 C가 0이면은 뭐 상관은 없고, C로 분자분모를 나눠주면은 모르는 게 3개다. 모르는 게 하나, 둘, 3개니까 얘는 점 3개로 결정이 된다. 근데 이제 뭐 결정되는 건 이미 알았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식이 뭔지가 궁금하죠. 어떤 식이냐. 그러니까 진짜로 TZ를 찾을 수가 있느냐. 네,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찾아보면 우선은 얘네가 확장된 복소 평면 안에 있으니까 사실 무한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로 우선 뭐 K들과 WK 중에 무한대가 없다고 가정을 해요. 무한대는 없다. 뭐 있는 거는 이제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제 그러면은 W는 CZ 더하기 D분의 AZ 더하기 B고, ZK랑 WK 넣어도 되니까 WK는 CZK 더하기 D분의 A의 ZK 더하기 B입니다. 얘네 두 식을 빼보면 W-WK는 CZ 더하기 D분의 AZ 더하기 B 마이너스 CZK 더하기 D분의 AZK 더하기 B가 되는데, 얘네들을 잘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C에 CZ 더하기 D분의 분모 통분해주고, 앞에가 AD-BC, 뒤에가 Z-ZK,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산을 해보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써놓고 잘 보니까 이제 앞뒤 항으로 나뉘었는데 이 항이랑 이 두 개의 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얘는 K는 뭐 1, 2, 3일 때마다 식이 하나씩 나오는 거고, 얘는 K에 무관해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나눠봐요. 그러니까 뭐 W1을 대입하고 K는 1을 대입한 거랑 1 대입한 식이랑 K는 3을 대입한 식을 생각을 해주면 W-W3 부대 W-W1이 되고, K에 무관한 애들은 이제 없어졌고 얘네만 남으니까 CZ1 더하기 D분의 CZ3 더하기 D Z-Z3 분의 Z-Z1이 되죠. 근데 이 식을 생각을 해주면은 얘네도 이제 어쨌든 이 식도 Z2, W2를 지나요. 왜냐면은 원래 갖고 있었던 식 자체가 지나는 거였고, 뭐 나눈다고 해도 바뀌는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제 Z 자리에 Z2, W 자리에 W 자리에 W2를 넣어서 대입을 해주면 뭘 얻냐면 W2-W3, W2-W1은 앞에 얘는 그대로 있고, 얘를 뒤집어주면
대입한 다음에 뒤집어주면 W2-W1분의 W2-W3는 Z3 더하기 D분의 Z1 더하기 D 박이 Z2-Z1분의 Z2-Z3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제 요 두 식을 곱하면 어떤 두 식이냐면 여기 이 식이랑 노란색으로 표시한 두 개의 식을 곱하면 W-W3, W2-W1, W-W1, W2-W3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없어지고 나면은 Z-Z3, Z2-Z1, Z-Z1, Z2-Z3가 되겠죠. 그럼 이제 A, B, C, D 다 없어졌죠. 왜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A, B, C, D를 여기 나와 A, B, C, D를 어떻게 됐든 ZK와 목표는 A, B, C, D를 ZK와 WK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요 두 개 K는 1, K는 3 대입한 두 식을 나누어서 이제 A, B, C, D 중에서 A, B 날렸고 근데 이제 C랑 D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Z2, W2를 대입하고 이제 두 식을 곱하면 이제는 A, B, C, D가 없어졌고 이제는 W를 Z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주면은 끝나겠죠.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뭐 W를 Z에 관한 식으로 뭐 바꿔줄 필요는 없고 그냥 요식 자체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사실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제 무한대가 있으면 어떨까? 그냥 만약에 Z3가 무한대다 라고 하면 이제 Z3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는 가만히 있고 이제 우변에 있는 극한을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그대로 있고 Z3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하면은 이제 그쪽은 들어가 있는 부분 1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일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세 점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 아닐까? 하나 찾고 나면은 유일한 거 알고 하나 찾았으면은 걔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은 좀 어떻게든 좀 잘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식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제 W가 여기 들어가 있고 Z가 여기 있고 이제 나머지만 W1, 2, 3가 위치가 좀 잘 섞여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따름 정리는 이제 특별한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전까지는 Z1, 2, 3, W1, 2, 3 했는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Z1은 0이고 Z2는 1이고 Z3는 무한대로 가는 함수가 어떻게 되냐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확인을 해주면은 되니까 아까 W에 관한 식 찾았던 거에서 여기서 필요 없고 여기에서 이제 W1이 0인 거고 저 W1이 0이어서 대입을 해주면은 되고 그다음에 W2는 1이고 W3는 무한대다 라는 거를 이용을 해주면은 정확하게 딱 우리가 원하는 요 식을 우변에 있는 것만 남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 식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서 Z1이 여기에 있고 Z3 엇갈려서 있고 Z2는 이렇게 두 번 들어가 있다. 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은 뭐 나중에 문제를 푸는데 요거는 좀 종종 많이 등장하고 뭐 실제로 임용에도 뭐 나왔었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세 점 지나는 주어진 세 점을 지나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찾는 거 요거는 뭐 워낙 이렇게 많이 등장했었던 내용이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리마크 3.13은 제가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세 점으로 미지수가 세 개니까 점 세 개로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였었고,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진짜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어떤 이런 디스크 안쪽이 디스크 바깥쪽으로 가는 거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얘는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세 점만 알면 된다. 세 점만 어디로 가는지 알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을 수가 있다. 찾을 수 있다. 거여서 이렇게 세 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살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어쨌든 뭐 반지름이 마이너스 i고 뭐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작으니까 뭐 이런 원의 내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원의 이제 바깥으로 가는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 점, 여기 안에 있는 세 점 아무거나 세 점 하나 찾고 이 각각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 요 세 점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쉬운 거는 어쨌든 뭐 TZ는 이렇게 놓고 A, B, C, D를 찾을 건데 뭐 사실 뭐 C로 나눠주면은 뭐 세 개만 찾아주면 되긴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이런 거를 풀 때는 세 점을 이제 잘 골라주는 게 중요하겠죠. 뭐 누구든 세 점 아무거나 찾아주면 되긴 하는데 좀 잘 구하는 걸로 찾아주면 되니까 좀 쉽게 계산을 많이 안 하고 구해줄 수 있는 거를 찾아주면 되니까 무한대라는 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무한대라는 점도 분명히 어디선가 왔겠죠. t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은 무한대가 됐겠죠. 그래서 이 아무 점 하나를 어차피 뭐 다 찾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거나 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 찾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편의상 원의 중심에서 간다라고 할게요. 이거는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무 점이나 항상 이래야 되는 거는 아니고 항상 이래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거인 네모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편의상 아니면은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네모를 그냥 i로 마이너스 i로 고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제는 tz를 z 플러스 i분의 az 더하기 b꼴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뭐 상황이 편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두 점을 하나 골라줘야 되는데 다른 두 점 하나를 뭐 어떤 걸로 골라줄 거냐면 제일 만만한 게 여기 원점 있고 여기 뭐 마이너스 2i죠, 그렇죠? 뭐 괜히 막 여기에 있는 좀 뭐 구하기 힘든 점 이런 거를 찾기보다는 편한 점을 찾아주면은 좋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t0가 어디로 갈 거냐면 i분의 b니까 마이너스 ib로 갈 거고 t 마이너스 2i는 어디로 갈 거냐면 마이너스 2i를 대입해주면 2a 더하기 ib로 갑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요 값들은 이 경계에 있는 애들이니까 경계로 가야만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원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 마이너스 ib의 크기도 4여야 되고 2a 플러스 ib의 크기도 4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얘를 뭐 계산해 보면은 뭐 절대값 b가 4여야 되고 그다음에 얘 제곱해 주면은 루트 뭐 4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뭐 b는 4고 a는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tz는 z 플러스 i분의 a가 0이니까 뭐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절대 유일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임의로 가정을 한 게 뭐였냐면 우선은 무한대로 가는 점이 분명히 하나 있는 거는 아는데 그거를 그냥 임의로 마이너스 i로 골라버렸죠. 뭐 안에 뭐 다른 점 하나 골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뭐 유일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점들을 찾아줄 건데 그 다음으로 하는 질문은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모두 다 찾아라. 뭐 캐릭터라이즈하라는 얘기는 뭐 모두 다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퍼 하프 플레인이 유니서클 안쪽으로 가는 거를 찾아라. 그러니까 어퍼 하프 플레인이니까 요쪽 이게 유니서클의 내부로 가는 거를 다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요렇다라는 얘기는 경계는 경계로 가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실수부가 0인 애들은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서클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을 다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식을 써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W는 CZ 더하기 D분의 AZ 더하기 B라고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점 요것만 먼저 보면은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편한 점들이 많이 있죠. 우선은 제일 좀 해보고 싶은 게 해보고 싶다라기보다는 좀 간단한 정보들을 알려줄 것 같은 게 Z는 0이랑 무한대가 있겠죠. 그래서 0을 보내도 크기가 1로 갈 거고 무한대를 보내도 크기가 1로 가야만 해요. Z에다 0을 대입하면은 D분의 B니까 D분의 B의 절대값도 1이어야 되고 Z가 무한대일 때는 개수들로 나타날 거니까 C분의 A의 절대값도 1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분자분모에 이제 1차식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데 C분의 A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기가 1인 복소수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편의상 얘 I 알파라고 쓸게요. 크기가 1인 복소수니까 C분의 알파는 크기가 1인 복소수 에다가 뒤에 얘네 나와 있는 애들도 편의상 뭐 Z-Z1분의 Z-Z0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Z0는 뭐 마이너스 A분의 B고 Z1은 마이너스 C분의 D고 어쨌든 뭐 복소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Z에다가 이제 점 하나만 더 있으면은 뭔가 정보를 더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Z0와 Z1의 크기를 보면은 이제 요거로부터 우리가 뭘 또 알 수 있냐면 D분의 B가 1이고 C분의 A가 1이니까 A분의 B랑 C분의 D의 크기도 같죠, 그쵸? 왜냐면 뭐 절대값 B의 크기랑 절대값 D의 크기가 같고 절대값 A랑 절대값 C의 크기가 같으니까 뭐 얘네 두 개를 나눠주면은 이거를 얻을 수 있고 요렇다라는 얘기는 Z0와 Z1의 크기가 같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z에다가 이제 0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대입을 해주고 싶은데 뭐 가장 간단한 1을 대입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z는 1을 대입해도 여전히 얘가 크기가 1인 애로 가야만 해요. 그래서 1을 대입하면은 이 i 알파의 1-z1분의 1-z0의 크기가 1이어야만 하는데 얘는 1-z1분의 1-z0고 얘의 크기가 1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뭐 넘겨주고 제곱해주면 1-z0의 제곱이 1-z1의 제곱이랑 같은데 전개해주면 1 더하기 뭐 z0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거 더하기 이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게 z0랑 z1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 그래서 날아가고, 그러면은 리얼 파트가 같으면 되겠구나. 근데 리얼 파트가 같은데 크기도 같으려면 얘네 두 개는 컨주게이트겠죠, 그렇죠? 왜냐면 뭐 두 개가 아예 똑같으면은 상수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상수면은 뭐 어떻게 다른 값으로 갈 수가 없죠. z0는 이제 z1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뭐 z1은 z0의 컨주게이트로 나타나겠구나. 왜냐면 크기도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w는 일반적으로 이 i 알파의 z-z0분의 z-z0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구나. 그럼 이제 이런 형태는 전부 다 뭐를 했었죠? 실수를 z는 1.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썼었죠. 델타라는 거를 이제 유닛 서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거를 전부 다 찾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 또 비슷하게 뭘 해줄 수가 있냐면 Theorem 3.17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걸 아까 정리한 게 이거죠, 그렇죠? Theorem 3.17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찾았다. 어떤 걸 찾았냐면 리얼 라인을 실수 축을 유니서클로 보내주는 거는 항상 이런 꼴로 나타난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 실수부의 위쪽이 어디로 가냐, 이거는 그냥 점을 하나 대입해줘서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미지너리 파트가 뭐 0보다 크면은 유니서클 뭐 위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바깥쪽으로 간다, 이런 거는 이제 Z0가 결정을 해주니까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좀 해볼 만한 거는 이제 아까 방금 했었던 거는 실수를 유닛 이 서클로 보내주는 거.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어퍼 하프 플레인을 온투 itself니까 어퍼 하프 플레인으로 보내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어퍼 하프 플레인으로 보내주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생각을 해주면 우선은 어퍼 하프 플레인으로 보내니까 실수를 실수로 보내죠, 그렇죠? 실수를 실수로 보내야만 하겠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형태를 한번 써보면 w를 cz 더하기 d분의 az 더하기 b라고 해보면은 z가 실수면 w도 실수여야만 해요. 근데 이제 이렇다라는 얘기는 A, B, C, D가 전부 다 실수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Z 자리에다가 임의의 실수를 다 넣을 건데 뭐 3개만 넣는 게 아니고 4개, 5개 모든 실수를 다 넣어서 결과값도 실수가 나오려면은 어느 하나라도 복소수가 되면은 결과값으로 복소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 실수여야만 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 뭐 이것도 뭐 은밀하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려면 A, B, C, D가 다 실수여야만 한다.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실수부가 아니 어퍼 하프 플레인이 어퍼 하프 플레인으로 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려면 얘를 좀 이제 실수부 허수부를 나눠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분자분모의 켤레를 곱해주면 AZ 더하기 B분의 C, D는 이제 전부 다 실수니까 이제 컨주게이트를 취할 때 Z 쪽에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개를 해주면 AC Z 제곱 더하기 BC Z 바에 AD Z의 BD가 되고, 얘는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만 보면, 왜냐면 우리는 이미지너리 파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미지너리 파트는 CZ 더하기 D의 제곱분의 AD-BC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너리 파트를 0보다 큰 걸로 보내주려면 AD-BC가 0보다 커야 되고, 작은 쪽 0보다 어퍼 하프 플레인을 이제 로어 하프 플레인으로 보내주려면은 AD-BC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AD-BC가 결정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퍼 하프 플레인으로 보내려면 A, B, C, D가 전부 다 실수여야 되고 AD-BC도 0보다 커야 된다. 이제 반대로 어퍼 하프 플레인을 로어 하프 플레인으로 보내려면 AD-BC가 0보다 작아야겠죠. 여전히 A, B, C, D는 전부 다 실수여야만 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했었던 거를 또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방금 찾았던 게 뭐냐면, 처음에 실수에서 여기 유닛 서클로 가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거. 어떤 CZ 더하기 D분의 AZ 더하기 B고, 이거 했었고,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거 했었고, 그럼 이제 유닛 서클에서 실수로 가는 것도 그냥 이거에 인버스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어쨌든 유닛 서클이랑 이런 직선 같은 거였는데, 남은 건 유닛 서클로 가는 게 뭔지, 요게 궁금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거는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부 다 찾을 건데, 어떤 거냐면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거.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를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그냥 회전 변환시키는 거. 그냥 회전 변환시키는 것도 우리의 뭐 해가 됩니다. 왜냐면 그냥 이미의 어떤 뭐 실수 알파에 대해서 얘를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크기가 같으니까 유닛서클을 당연히 유닛서클로 보내주죠. 그래서 우선은 뭐 하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밖에 없나? 이것뿐인가? 유닛서클을 유닛서클로 보내는 거는 이거밖에 없나? 말고는 없나?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게 아마 제일 뒤에 결과가 적어놨을 텐데, 티오렘 3.21에 나와 있는 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거는 깜빡하고 안 적었는데, 티오렘 3.2를 적어보면 바이리니어 트랜스폼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찾고 싶은데,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고 싶냐면 유닛 디스크 Z가 1보다 작은 거, 얘를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거죠. 얘는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Z-Z0. 뭐 알파는 당연히 실수이고 Z0의 크기도 1보다 작은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뭐 중요한 거는 막 이름이 붙어 있죠. 얘도 이름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왜 얘밖에 없는지, 어떻게 요런 애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겠죠. 아마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있어서 오늘 다 하지는 못할 텐데 그래도 몇 가지 좀 필요한 준비 작업에 대해서, 준비 작업이 조금 길고 준비 작업을 다 한 이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는 뭐 인버스 포인트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복소수에 직선이 하나 있고 그랬을 때 직선에 대해서 얘네 두 개가 인버스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칭인 점을 얘기를 합니다. 두 점 Z와 Z 스타가 어떤 인버스 포인트다. 근데 뭐에 관해서? 이 직선 L에 관해서 인버스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 두 개가 서로 대칭이라는 겁니다. Z와 Z 스타가 대칭이라는 얘기는 얘네 두 개 길이가 같고 수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거 얘기가 뭐 길게 써져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번 했었던 거는 좀 간단하게 어떤 Z와 Z 바를 생각을 해주면은 얘네 둘은 항상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다. 어디에 대해서? 이런 실수축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 둘은 항상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뭘 많이 했었냐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복소 평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뭐 편의상 1차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뭐 0,5가 있다. 그랬을 때 대칭인 점을 찾아라. 이거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가 있죠. 뭐 늘 하던 것처럼 뭐 중점이 여기에 있고 이 두 직선이 이은 게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뭐 직선 주고 점 주면은 대칭인 점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떤 복소 평면이 점 하나가 있을 때 z 바분의 1이 어디 갈 거냐 라는 건데, 이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z는 뭐 r2의 i 세타라고 했을 때 z 바분의 1이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주면 z 바는 r2의 마이너스 i 세타 분의 1이고 얘는 분자분모에 2의 i 세타를 곱해주면 r분의 1에 2의 i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z랑 z 바분의 1을 생각을 했었더니 뒤에 붙은 요 각도는 같고 거리만 달라져요. 특히 뭐 0에서 r이 0에서 1까지라 그랬으니까 얘는 유닛 디스크 안에 있었던 애라면 얘는 유닛 디스크 바깥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 그려 보면은 유닛 디스크 안에 뭐 세타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랬을 때 여기 안에 어떤 z라는 점이 있다. 요 거리가 r이다 라고 하면은 z 바분의 1은 이쯤에 위치할 거다. 똑같은 요 직선 위에 있다. z 바분의 1은 똑같은 직선 위에 있는데 요 길이가 이제는 r분의 1이 되는 점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길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곱해서 1이 되는 점 위에 항상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는
그리고 두 점이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는데 아까는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러면은 뭐 직선 하나 있고 점 하나 있으면은 뭐 대칭인 거, 뭐 그냥 인버스 포인트인 거 그냥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하나 정의를 하는 거는 원과 직선이 좀 비슷한 애라고 했으니까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원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떤 두 개의 점이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는데 이 서클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직선이나 원 그래서 Z와 Z 스타를 지나는 것들이 서로 90도로 만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어떤 유닛 서클 안에 어떤 점이 있고 점이 있을 때 여기 안에 Z 바분의 1이 있고 그래서 얘는 또 원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얘기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면 얘네가 그림이 좀 복잡해지는데 얘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R자리인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 점에 대해서 R분의 1인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이제 R분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거리 비율만 한번 살펴보면 얘는 이렇게 그림이 있고 이 각을 그림만 따와보면 여기가 직각이고 약간 기울여서 여기가 직각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R인 거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길이가 1이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은 이 길이는 1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이 길이가 R이고 1이니까 이것만 따오면은 1이고 R이고 하니까 코사인 알파는 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요 길이가 궁금한데 요 길이를 뭐 네모라고 하면은 이제는 알파고 여기가 네모고 여기가 1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네모분의 1이고 이게 R이니까 네모는 R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항상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반지름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얘는 항상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가 어떤 이런 원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이제 우리가 증명의 아이디어만 소개를 하면은 이런 인버전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얘가 인버스 포인트가 되면은 항상 뭐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하고 그랬을 때 그다음에 얘네 두 개가 어떤 이런 직선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일반적으로 그냥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요 확장된 복수평면에서는 직선과 원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요 theorem 3.27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theorem 3.26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인버스 포인트를 보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어떤 원이든 어떤 직선에 대해서 편의상 이제 직선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 두 개가 뭐 Z랑 Z 스타가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으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다 바꿔줘요. 그러면은 점도 새로운 TZ라는 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Z 스타라는 점도 이제 바뀌었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직선도 이제 뭔가로 바뀌었을 텐데 걔네가 전부 다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L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뭐 이를 뭐 TL이라고 써주면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인버스 포인트를 보존한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전부 다 증명을 하려면은 이제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는 함수들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실상 그 앞에서 소개한 요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 밖에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요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바이리니어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옮겨가는 이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얘밖에 없다,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밖에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